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공연 시작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저랑 뭐 몇몇 분들은 공연에서 빠지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연락이. 계약서는 없이 저 계약으로 섭외가 됐습니다. 저희는 당일날 오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고 법원에 제기한 지급 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강제 집행을 하려 했으나 해당 회사가 페이퍼법인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요. 저 또한 이제 21대 국회 들어오기 전에 겪었던 일인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올해 1월 1차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확립, 공정 환경 조성이 추진 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예술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10월 26일 김예지 의원이 종합감사에서 문체부 장관에게 질의한다. 네, 종합감사에서 현장 목소리를 좀 전달하려고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저는 새로 올라가는 장기 공연에 대해서 6개월 전에 구두로 섭외를 받은 상태였고요. 시간이 흘러서 해당 공연 리허설을 시작하기 직전에 공연 참여 횟수에 대해서 극단적인 변경을 요구받았고요. 거기에 모두 맞추기 힘들다고 하니까 바로 다른 연주자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새로 들어온 섭외를 다 거절하고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KBS 같은 공연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녹화를 마치고 방송 송출까지 마친 이후에 전자계약서가 발송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녹화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가 되어도 아무 곳에도 하소연할 곳도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국가기관 관련부터 해서 공연 섭외가 왔었고 10회 정도의 이제 스케줄을 다 확정을 받고 공연 시작일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저랑 뭐 몇몇 분들은 공연에서 빠지게 됐다고 일방적으로 좀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계약서 같은 그런 거를 쓰지 않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취소된다고 해도 제가 뭐 일정을 아무리 어떻게 바꾸고 다른 공연을 취소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뭐 보상이나 그런 걸 딱히 없이 그냥 죄송하게 되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출연하기로 한 분도 일정을 조정을 했는데 10회차가 전부 날아가게 되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고 좀 7월 말쯤 예정돼 있던 지역 공연이 5월쯤에 그러니까 2, 3개월 전쯤에 전화를 통해서 섭외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계약서는 없이 이제 구두 계약으로 섭외가 됐습니다. 전에도 연락이 와서 같이 공연을 한 적이 있던 터라 이제 믿고 간 거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공연 직전에 어떤 지역에서 홍수로 인해서 그 침수 사고가 있었고 공연에 가는 당일날 저희는 그 지역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해당 지역 문화재단에서 전화가 와서 시 쪽에서 공문이 내려왔으니 공연이 취소됐다 연락이 와서 저희는 당일날 오전에 취소 통보를 받았고 이후에 다시 연락을 해서 공연을 잡던가 이제 위약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시간이 걸린다 공연을 새로 잡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도 없었고 근데 이제 공연을 새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7월에 잡힌 공연 한 번 저희가 비웠고 또 새로운 날 하나 비워야 되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손해가 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거기는 깜깜무소식인 상태입니다. 주말 공연을 마치고 제작사로부터 공연이 조기 폐막하게 되었으니 짐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연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었고 아무 언질도 없이 갑작스러운 통보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연습 때부터 지급 날짜보다 페이 지급이 밀린 상황이었고 공연이 중단된 후에 공연된 날짜까지 정산된 페이를 지급하겠다 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서 불공정행위 신고를 했고 법원에 제기한 지급 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강제 집행을 하려 했으나 해당 회사가 페이퍼법인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소액세당금을 받아보려고 했으나 그 역시 받지 못했습니다. 기준상 저희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페이퍼 법인으로도 쉽게 공연을 올리고 공연이 잘못되면 폐업 후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연에 참여하는 스태프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게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이런 내용이 계속 진행됩니다. 저희가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요. 저 또한 이제 21대 국회 들어오기 전에 겪었던 일인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올해 1월 1차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확립 그리고 공정 환경 조성이 추진 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예술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계약서가 공연 3주 뒤에나 작성된다는 뮤지컬 배우의 제보도 있었고 해외 투어 출국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는 음악인의 제보도 있었고요. 정말 너무 제보가 많아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민원이 접수되었겠죠. 문체부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서면 계약 체결 지원과 법률 상담을 시행하고 있고요. 예술인복지재단도 예술인 신문고와 또 예술인 권리 보호 교육 등을 실시 중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고 정부와
공영방송 그리고 공공기관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과 현장에 이런 것을 봤을 때 괴리가 있지 않나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이러한 문제에 누구보다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문체부가 예술인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기를 또 희망이 되어주시기 위한 소명을 가지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를 그래서 피부로 와닿는 대책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OTT 관련 내용인데요. 2012년 영화산업 노사정 이행 협약 이후 영화업에서 표준 계약서는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서 촬영했다는 것이 화제가 된 바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OTT 제작 현장의 경우 표준 계약서의 도입이 미흡하고 영진이의 연구 자료에서도 OTT 제작 분야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그 표준 근로 계약 도입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콘진한 경우 일부 사업에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한 OTT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현장의 그 표준 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장관님께서 OTT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님 말씀하신 앞부분의 네. 얘기는 저희가 뭐 벌써 한 4, 50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직도 확실하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관계자들 다 만나서 네. 최대한도로 좀 뭐 시간이 조금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표준계약서 강화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에 말씀하신 예술인 복지재단 또 예술인 권리의 그 문제 뭐 이런 거는 자세히 짚어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가 이 좀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네.